예, 이제 마지막 그 한 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똘끼로 뭉치신 분. 예, 이분은 제가 스크립트 잠깐 읽었는데 자전거에 도를 입히고 싶은 CEO라고 자기를 표현하셨고요. 경제, 마케팅, 예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답게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홍만희 군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피곤에 쩔어이신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 프로젝트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큰 스승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제가 깨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룰, 롤, 툴의 시대로 가고 있었는데 현재는 툴, 룰, 롤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정부 관료들이 어떤 법률을 정하면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전공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어떤 정책상의 법률상의 제도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저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좋은 대학교, 좋은 전공이 아닌 모든 사상들을 융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정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렇게 전공 좋은 것을 받다 보면은 너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사람답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에 도를 입히고 싶은 CEO 홍만희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셨다가 재기하신 아버지와 저와 항상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 그 IMF 경제 위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셨는데 그것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결국 폐업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는데 그 대가족조차도 분열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이사 갔던 집은 허름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새벽별 보고 나가셔서 밤별 보고 들어오시며 그렇게 자신이 새로 시작하신 자동차 무역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몸이 다 망가지신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들로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농가 맞닿아 있는 시골짝인데요. 그 시골짝에서 시내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가 질려지고 그 결심의 끈이 조금씩 풀어질 때쯤 저는 밖으로 나돌게 됩니다. 아주 무슨 주구장창 마당발처럼 온데간데 다 쑤시고 다니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선생님과도 항상 트러블이 있었고 그 나이 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서 울고 계신 적도 있었고 그렇게 제가 밖에서 말썽 피웠던 것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정말 노는 게 좋아서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를 혼자 영국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작했던 자전거를 들고 영국으로 가서 아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신 분의 집에서 3주간 머물며 그렇게 런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3주 기간의 체류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중 제가 몇 가지 썰을 풀어드리자면, 어느 날은 쇼핑을 하고 딱 밖에 나왔는데 자전거 뒷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멍하니 가만히 서 있다가, 아니 내가 만든 자전거인데,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전거 비행기 싣고 가서 가져와갖고 이제 여기서 타고 있는데, 그래갖고 정말 찔찔 울면서 집에 왔던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또 외국인들이 꼭 제 출신 지역을 물어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제가 항상 코리아라고 답합니다, 자신 있게. 그러나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또 화가 나서 슈퍼에서 태극기를 사서 이렇게 망토처럼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저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구나.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내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서열 싸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는 작고 한없이 초라한 아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 내리자마자 자전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자전거를 7대가량 더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CEO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다들 입학사정관제. 제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입학사정관제가 막 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바로는, 야, 이거 스펙만 잘 쌓으면은 좋은 대학교 다 갈 수 있대.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고,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영어 교육 봉사 동아리 뷰티풀 마인드, 청소년 정치 외교연합 유패드, 뮤지컬도 만들고 학교 축제 추진위원회도 활동하고 전국 학생연합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한국청소년경제연합에서 회장을 공고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바로 도서관에 가서 경제 경영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트에 있던 천여 개의 게시물들을 다 인쇄해서 뽑은 다음에 하나씩 정리를 해갔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에 저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해서 그 단체 회장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박수가 한번 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2개월 동안 스텝도 뽑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에서 잘렸습니다. 2개월 동안 이 생각만 하면서 보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스펙, 사람들이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학교 공부에는 정말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수학 반꼴등, 그리고 학교에서 변변한 상 하나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1년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내가 아무리 뿌시고 나가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 대한 겉모습을 보고 그런 스펙들로만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그런 질문들이 자꾸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예전에 깨달음을 주었던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됩니다. 그렇게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 해남, 목포, 또 영광 이런 바닷가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제 마음을 정리해 갔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성적표, 상, 스펙, 이게 뭔데 나를 가두고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포장돼서 나오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자. 그리고 내가 사랑한 일을 잘하면서 살자. 대신 그 일들을 전문가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서 완벽하게 하자. 그 전문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것은 상관없다. 이제 자존심 따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로 돌아가 레인메이커스라는 경제 경영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한테 가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동아리 활동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여기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저 같은 또라이 같은 친구들 16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인 날 이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자. 둘째,
대학은 좁다. 세상과 싸우자. 셋째, 불가능은 없다. 이런 그 권투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 오글거리고 이상적인 말들로 저희들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밟아온 전철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갔는데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 나의 명언들 같이 자신에 관한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출발한 저희는 나중에 동아리의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전은 세계의 대한민국의 1000만분의 1, 즉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비전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선서도 있어요. 그래서 레인메이크 선서가 따로 있는데 그 선서도 같이 외우고 A4 R5 스피릿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복창하고 하면서 저희 비전을 하나 둘씩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화를 단행했습니다. 직책들을 9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책을 나누는 것은 어느 단체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새로운 정책을 하나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아메바형 조직이라는 건데요. 미래의 초협력 사회에 가장 필요한 그 조직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메바형 조직은 프로젝트마다 리더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리더가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프로젝트 리더가 여기서 또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방식의 그 조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직화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들은 경제, 마케팅, 문화, 예술, 스포츠, 사회 등등 여러 가지 분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단계까지 왔는데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코카콜라 마케팅 기업 분석 대회 그리고 시장경제 캠프 등을 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나를 알았고 비전을 세웠으며 그를 통해 조직화를 만들었고 학습을 했으며 자신 능력까지 검증했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참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 광주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빛고울 도시 광주. 이 광주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비축제 막 그런 것도 했는데 무슨 이상한 천막 같은 데다가 이상한 그 전구 알맹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무슨 비축제라고 하고 막 정말 광주가 슬로건을 내뿜고 있고 포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광주는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 비엔날레 활성화, 그리고 광주 지하철 활성화, 그리고 광주 소극장 활성화 등 이런 빛고울 도시 광주를 더 빛내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엔날레에서는 정말 이 비엔날레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건데 말로 하면은 하루 종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광주에 있는 비엔날레가 서양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을 따라가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오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중 하나가 동양적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비엔날레를 서양 쪽으로 하다니 이게 무슨. 그래서 저희는 가장 한국적인 비엔날레가 가장 성공적인 비엔날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희 이 공돌이 몇 명이 보이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바로 저희 레인메이커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노베이티브 바이크 프로젝트입니다. 팔찌들을 제작하고 그를 바탕으로 마케팅 기법을 적용해서 판매하고 또 그 돈을 가져다가 자전거를 직접 제작해서 고아원에 기부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동안 48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아리원의 성적 향상의 계획을 이루었고 저는 X축이 세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로더라고요. 저도 수학 반 꼴등에서 반 3등으로 오르는 소박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답게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직을 사람답게 바라보니까 저희들 항상 학교에서 외적인 규제와
어떤 억압의 수단으로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일렬로 맞춰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자체도 사람답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인식 교육. 저희는 10번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한 번씩 목표인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서도 하고 그다음에 새해에는 제사도 지냈어요. 학교 앞에서 막걸리 따라놓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외적인 규제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라 해도 안 하는 것들, 학생들이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을 사람답게 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 또한 사람답게 봤습니다. 이제 다른 동아리를 보면은 저희 같이 아메바형 조직이 아닌 일반적으로 리더가 한 명 있고 그런 수직적 계층 구조의 동아리들은 한 타임마다 한 프로젝트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을 유기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을 이쪽에다 옮기고 이 프로젝트에 있던 걸 이쪽에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코카콜라 마케팅 기업 분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문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코카콜라의 비전이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라고 전 세계의 시민들을 코카콜라를 마시는 행복으로 인해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코카콜라를 박스로 사다 줘도 안 마셔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얘네들한테 코카콜라를 자발적으로 마시게 할 수 있지?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마시는 애들을.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저희 똘똘이 정호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코카콜라 왜 꼭 코카콜라를 팔아야 돼? 스프라이트를 팔면 되지. 똑같은 코카콜라 회사 거 아니야? 근데 스프라이트는 레몬하고 탄산수로 만들어져 있잖아. 레몬의 원산지는 중동이야. 그러니까 그 레몬을 중동 사람들이 땅이 황량해서 먹을 것이 그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을 섭취할 것이 없었는데 레몬이 먹기 힘드니까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고 나중에 탄산수 제조기가 나오니까 스프라이트를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텔링 어떨까?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지역 특수성, 문화, 역사, 무슨 기업의 비전, 마케팅, 시대의 흐름까지 다 읽어낸 그 하나의 어떤 이거 너무 감탄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때 너무 감탄해서 막 눈물 나올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2주 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광주 그 특산품 1호인 춘설차를 세계 최초로 동양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항상 서양 학문이고 물건은 많이 팔고 이 물건을 어떻게 꾸며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그것 통해서 자신들이 성찰하는 리그레트 마케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동서양의 문화, 철학, 사상 등을 비교해서 동양의 장점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패러독스 경영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동아리 문화에 적용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 터지는 경쟁 사회, 그리고 부모 등에 떠밀려서 억지로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스펙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행복하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툴에서 룰으로 가는 시대에서는 어떤 대학교 전공이 아니라 어떤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직책을 부여받고 나서 대기업 탑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철학, 문학, 스포츠, 사회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새로운 시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인재이고 앞으로 시대의 진정한 인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감사합니다.